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빠졌습니다. 뭐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HLB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있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 쪽에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조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은 좋지 않았다. 근데 반도체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권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정확히 따지면 오늘 밤에 시작하는 미증시,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뭐가 나옵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100% 잘 나와요.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그쵸? 무조건 잘 나오는데 2분기 이후의 전망치, 그리고 뭐 바클레이즈나 미국에서 그 대형 증권사들 이쪽에서 오늘 마감한 미증시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 그쵸?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전망, 뭐 올해 전망치를 다 상향 조절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상승세가 조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에는 좀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약간의 기대감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관련된 기대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뒤처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연예인 걱정하고 삼성전자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쵸? 자, 연예인 걱정하고 삼성전자 걱정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8층짜리 아파트를 못 지었는데 HBM3가 8단이거든요. 그쵸? 8층짜리 아파트를 못 지었는데 뭐 12단을 짓겠다고 막 하면서 막 웃어요. HBM4나 3, 2로 바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조롱 아닌 조롱을 받고 있는데, 뭐 조롱 아닌 조롱이 아니라 그냥 조롱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쵸? 이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상 압도적인 강자입니다. 압도적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자, 첫 번째, 생산량 측면에서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강자예요. 그리고 최근에 HBM 관련돼서 경쟁사가 딱 붙었죠. TSMC에서 HBM 나도 만들래 이래버린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 측에서 지금 TSMC와 같이 협업하에 HBM을 만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쵸, 파운드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내용까지 확인하고 나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그쵸?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할지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죠? 금융 위기 수준의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서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뭐 8만 원 중반, 후반, 9만 원 이상 이 정도 가격대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원대 가격대는요.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너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보느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를 못 잡는데,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연준에서 이걸 용인할 리가 없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성장에 대한 기반이 없어도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은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시장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상 압도적이고요. 만약에 HBM 쪽으로 그 퀄 테스트에 성공을 하고 조금 늦었지만 삼성전자 퀄 테스트에 성공을 해서 지금 그 HBM을 납품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뭐 압도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게 생산량 측면에서부터 우리는 이 거의 뭐 진짜 거의 그냥 압살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과장을 하나도 못하지 않는 정도의 움직임이에요.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1조 이상이 좋게 나온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HBM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낸드 그리고 D램을 감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가격을 올려준 거죠. 이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격이 쌀 때는요. 그렇죠. 쌀 때는 시장에 대한 걱정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렇죠. 수익을 만들어 갈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더디게 움직이는 이유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그쵸? 약간 조금 불확실하지 않나? 그쵸? HBM 관련된 거 아직 확인된 게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HBM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해서 납품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바로 실적이 그쵸? 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뭐가 나와요?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싸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한다 그래도 전혀 무리한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격 확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최근에 AI 반도체 때문에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면서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뭐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다 가겠죠. 근데 재룡산업을 제가 언제 매매했는지를 보세요. 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몇 프로예요? 2, 3일 만에 35%.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때요? 3거래일. 어때요? 75%.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제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내용 보시면 그래요. 전부 다 장시작전에 나갑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이구산업, 대한전선, 일진전기 5월 20일 어제죠. 전부 다 장시작전이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뭐 일진전기다 그런 종목들.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2%, 1%, 13% 이렇게 수익을 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재룡전기다 그런 종목군들, 재룡전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갔을 때 수익을 실현해 갈 수 있다. 자, 뭐 다른 것들 보시면 뭐 에브리봇, 그렇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그렇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를 빨리 한다는 내용이 딱 터지자마자 에브리봇이 47%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나쁜 주가 움직임이 아닙니다. 물론 더디고 지루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HBM 콜 테스트 무조건 통과할 거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을 때 생산량 측면에서 HBM을 빠르게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근데 HBM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말 다 한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면 HBM 플러스 기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부터 시작됐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만이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실시간 타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시작 전에 제가 타점을 잡는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2주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격은 지금 싸다.
그리고 실적은 최악의 구간이다. 즉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